자, 계속해서 하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최근 저희 채널 A가요, 유튜브 콘텐츠를 새롭게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 인터뷰 대상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윤 대통령과 면회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었습니다.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글쎄요, 아직 면회를 갈 계획까지는 없습니다. 네. 사실 마음으로 치면 한번 가서 뵙고는 싶어요. 요즘에 자꾸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말 헌재 결정 나오기 전에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어제 저희가 이 내용을 잠깐 짚어봤었죠. 여권 이 조기 대선 주자 간의 주도권 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김문수 장관은 내일 국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고요. 한동훈 전 대표, 자 26일 날 또 새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 복귀하는 게 아니냐.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에 책 한 권을 냈는데 또 새로운 책을 하나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최근 여권 잠룡들을 겨냥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, 김문수 장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오세훈 시장,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앞으로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. 당내 지지세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. 사실 근데 여러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좀 집토끼들의 좀 멀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좀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 나왔었고 이번에도 물론 비상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에 대해서 어필을 또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 국면으로 가는 상황에서 어떤 한덕수 국무총리와 좀 위헌적인 그런 투톱 체제를 천명하는 등 그런 약간 중도로부터도 멀어지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 정치의 관점에서는 좀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처럼 좀 자중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이제 민주당과 같은 일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 경쟁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겨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런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죠. 홍준표 대구시장을 우리 구자웅 부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. 오늘 신동아에 아주 크게 실렸던데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더군요. 네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부질이라는 고사성어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부가 이 조개와 새를 한꺼번에 그 이득을 취했다.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어떻게 이득을 취했는가까지는 이제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방휼지쟁이라는 이렇게 고사성어를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새가 조개 속살을 먹기 위해서 이 부리를 집어넣었다가 조개가 그 조개 껍데기를 닫는 바람에 새도 꼼짝 못하고 조개도 꼼짝 못하는 이 상황을 이제 방휼지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나가던 어부가 새도 잡고 조개도 잡았다. 이런 고사성어라는 얘기였습니다. 이제 홍 시장이 방휼지쟁을 꺼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대표가 방휼지쟁 관계와 마찬가지다. 아하. 지난 2022년 3구 대선에서 여야 후보로 맞섰는데 대선이 끝났으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건데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야당 대표가 됨으로써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선이 치러지는 것 같다. 이런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무너진다라면 그 상대였던 이재명 대표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재명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진 않을 것이다. 이것이 홍 시장의 논리였습니다. 앞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여당 지지층들이 이 홍 시장의 그런 논리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그 논리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홍 시장의 정치적 이 거취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반론 차원에서 시간이 좀 넘치더라도 한 소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실 말씀 있으세요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할 수 있죠.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숫자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압도적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의 여권의 대선 후보들 지지율을 다 합친 게 이재명 대표한테 뭐 거의 근접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.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